임신한 딸이 결혼식장에서 쓰러진 이후 신랑은 4명을 죽인 살인마 아버지 저 결혼해요. 딸 서연이가 그 말을 꺼낸 건 불과 2달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화려한 결혼식장에 서 있습니다. 제 딸이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이 순간이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제 이름은 서진우,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아내를 10년 전 교통사고로 잃고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서연이는 제 전부였습니다. 똑똑하고 착하고 아버지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딸이었죠. 그런데 오늘 무언가가 잘못되었습니다. 하객 여러분, 신부 입장입니다.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지고 서연이가 제 팔에 손을 얹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딸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한여름인데도 말이죠. 서연아, 괜찮아? 제 물음에 딸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버진 로드를 걸으며 딸의 배를 보았습니다. 임신 7개월. 웨딩드레스 아래로도 확연히 드러나는 생명의 흔적. 제 손자 혹은 손녀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단 끝에서 신랑 최태연이 서 있었습니다. 32살, 외모는 흠잡을 데 없이 준수했습니다. 값비싼 수트를 입고 완벽하게 빗어 넘긴 머리, 그리고 그 눈빛. 저는 그의 눈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무 차가웠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맞이하는 남자의 눈이 아니었어요. 마치 사업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사업가의 눈빛 같았습니다. 신부 아버지는 이제 물러나 주십시오. 주례의 말에 저는 서연이의 손을 태연에게 넘겨야 했습니다. 그 순간 딸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너무 세게 쥐어서 손톱이 제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아빠. 딸의 작은 속삭임.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객석으로 돌아왔죠. 식은 진행되었습니다. 서약, 반지 교환,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너무 순조로웠어요. 마치 리허설처럼 완벽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결혼식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극의 시작인지. 신랑 신부에게 키스를. 주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연이가 비틀거렸습니다. 딸이 배를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쾅! 서연이가 제단 위로 쓰러졌습니다. 순백의 드레스가 바닥에 펼쳐지고 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서연아. 저는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하객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고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딸을 안아 올렸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서연이의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119 불러. 빨리. 제가 고함을 지르는 동안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최태연을.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스쳐간 미소를, 만족스러운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듯한 그 표정을. 당신이 뭘 한 거야? 제가 태연에게 소리쳤지만 그는 이미 완벽한 걱정스러운 신랑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서연이를 빨리 병원으로. 구급차가 도착했고 서연이는 실려갔습니다. 저도 따라 올라탔죠. 태연도 함께였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이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아빠 말을 들을 걸. 서연아,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조심해요. 그 말을 끝으로 서연이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고 의사들이 딸을 데려갔습니다.
저는 응급실 밖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태연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장인어른 걱정하지 마세요. 서연이는 강한 아이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했습니다. 방금 아내가 쓰러진 남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요? 태연이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나 소름 끼쳤습니다. 저는 그냥 사위입니다, 장인어른.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남자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 딸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과연 이 결혼식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최태연은 대체 누구일까요? 2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빠, 나 할 말이 있어. 그날 저녁 서연이가 제게 다가왔을 때 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뭔가 중대한 결정을 내린 사람의 표정이었죠. 왜? 무슨 일이야? 저는 소파에 앉아 딸을 맞이했습니다. 서연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임신했어.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딸이 25살 대학을 갓 졸업한 제 딸이 임신을 했다고요? 뭐라고? 미안해, 아빠. 정말 미안해. 서연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게 어떻게? 아니, 누구야? 아버지가 누구냐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화가 났던 게 아닙니다.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웠던 거죠. 최태연이라는 사람이야. 아빠는 모르는 사람이고. 나랑 6개월 정도 만났어. 6개월? 제가 전혀 몰랐던 연애였습니다. 딸은 항상 제게 모든 걸 말해줬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왜 아빠한테 말 안 했어? 6개월이나. 아빠가 반대할 것 같아서. 뭐가 문제인데? 그 사람이 뭐가 문제야? 서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죠. 서연아, 아빠한테 말해봐.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너를 사랑해? 응. 사랑한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딸의 대답이 확신에 차있지 않았어요. 마치 자기 자신을 설득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결혼은? 다음 달에 할 거야. 아빠, 다음 달? 그게 무슨 소리야? 준비도 안 됐는데. 태연이가 빨리 하자고 해. 아기 때문에.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딸의 처지를 생각하면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알았어. 그 사람 아빠가 한번 만나봐야겠다. 아빠, 만나야지. 내 딸을 임신시킨 사람인데 당연히 만나봐야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의 임신, 급작스러운 결혼 소식. 모든 게 너무 빨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그를 만났습니다. 최태연을.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처음 뵙겠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태연은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모도 훌륭했고 매너도 좋았습니다. 앉으시죠. 저는 그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직업이 뭡니까? IT 관련 컨설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연봉 1억 정도 됩니다. 가족은?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혼자입니다. 모든 대답이 너무 완벽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 온 것처럼요. 서연이를 사랑합니까? 이 질문에 태연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물론입니다, 장인어른. 하지만 그의 눈빛은 사랑을 말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왜 이렇게 급하게 결혼하려고 합니까? 아이 때문입니다. 서연이가 임신했고 저는 책임지고 싶습니다. 혼자 계시다고 했는데 부모님은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5년 전 화재 사고로.
태연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평온한 얼굴로 돌아왔죠. 식사가 끝나고 저는 서연이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그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응, 아빠. 나를 정말 잘 대해줘. 근데 왜 6개월 동안 아빠한테 숨겼어? 딸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태연이가 좀 조용히 만나자고 해서. 왜? 자기가 워낙 유명해서 소문나면 곤란하다고. 유명하다? IT 컨설턴트가 그렇게 유명할까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연아, 혹시 그 사람 집에 가본 적 있어? 응. 몇 번. 어디 살아? 강남에. 오피스텔이야. 부모님 묘소는 가봤어? 아니. 아직. 질문을 하면 할수록 저는 딸이 태연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6개월을 만났는데도 말이죠. 서연아, 아빠가 볼 땐 뭔가 이상해. 그 사람에 대해 너무 모르잖아. 아빠, 태연이는 좋은 사람이야. 제발. 딸이 울먹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고민했습니다. 이 결혼을 막아야 할까? 하지만 딸은 이미 임신했고 아이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인어른, 혼인신고부터 먼저 하는 게 어떨까요? 혼인신고요? 결혼식 전에?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법적으로 먼저 부부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를까요? 좀 천천히 하면 안 됩니까? 서연이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거절할 명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요. 태연이 서류에 도장을 찍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마치 무언가를 성취한 사람처럼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제 안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딸은 법적으로 그의 아내가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서연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태연이가 좋은 생각이 있대. 나랑 아빠 이름으로 보험을 들자고. 보험? 응, 만약을 대비해서. 태연이가 전부 내준대.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험. 급작스러운 결혼. 혼인신고를 서두르는 것.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최태연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서연이는 두려워하면서도 그를 따르는 걸까요? 혼인신고 후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밤마다 불안에 잠을 설쳤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직감이 계속 저를 괴롭혔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서연이와 태연이 함께 집에 왔습니다. 장인어른, 오랜만입니다. 태연은 여전히 완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뭔가가 숨어 있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상견례 날짜를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물었을 때 태연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그게 장인어른, 제가 고아라서 상견례가 좀 그렇습니다. 친척도 없습니까? 네, 연락하는 친척이 없습니다. 너무 깔끔했습니다. 너무 편리하게 혼자였죠. 그래도 친구나 지인이라도 불러서. 장인어른. 태연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카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용히 결혼식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빠. 서연이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태연이 말이 맞아. 우리 조용히 하자. 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 했지만 동시에 제게 더 이상 캐묻지 말라는 신호 같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이 돌아간 후 저는 오랜 친구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나 좀 도와줄 수 있나? 무슨 일인데? 사람 하나 알아봐 줄 수 있어? 사설 탐정 같은. 탐정? 갑자기 왜? 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딸의 급작스러운 임신과 결혼 그리고 의심스러운 신랑에 대해. 진우야, 내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요즘 그런 결혼 사기꾼들 많거든. 내가 아는 사람 하나 소개해 줄게. 사흘 후 저는 한허름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우 씨 맞으시죠?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의 남자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설 탐정 정호입니다. 민수 씨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정호는 자리에 앉아 담배를 꺼냈습니다. 조사하실 대상이 최태연이라고 했죠. 네, 제 딸의 남편입니다. 아니, 곧 남편이 될 사람이고요. 어떤 점이 수상하신가요? 저는 그동안 느꼈던 모든 의심을 쏟아냈습니다. 너무 완벽한 이력, 가족이 없다는 것, 서두르는 결혼, 보험 이야기. 정호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정말 뭔가 있을까요? 글쎄요. 하지만 서진우 씨의 직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오랜 경험상 부모의 직감은 보통 틀리지 않습니다.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딸에게서 연락이 왔고 태연도 종종 전화를 했습니다. 장인어른 결혼식장 예약했습니다. 벌써요? 네, 좋은 날짜를 잡았습니다. 다음 달 15일입니다. 너무 급하지 않습니까? 서연이 배가 많이 불렀습니다. 더 늦추면 웨딩드레스도 못 입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계속 이상했어요. 그리고 정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우 씨 사무실로 오실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정호의 목소리에 긴박함이 묻어 있었거든요.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정호는 여러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앉았고 정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최태연, 이 사람. 뭔가 이상합니다. 이상하다니요? 일단 이력이 너무 깨끗합니다.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수상할 정도로요. 정호가 서류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게 최태연의 주민등록 등본인데요. 보세요. 5년 전까지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마치 5년 전에 새로 만들어진 사람 같다는 겁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이것 보세요. 정호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최태연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님이 화재로 사망했다는 기사를 찾았습니다. 근데 사망자 명단에 최태연이라는 아들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겁니까? 아니면 최태연이 진짜 이름이 아니거나.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정호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한 여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여자 이름은 강민지. 3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6개월 만에 의문사했죠. 의문사요? 네. 사인은 심장마비였는데 겨우 28살이었습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요. 그게 태연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정호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랑이 최태연이었습니다. 이게 그때는 이름이 김대수였습니다. 다른 이름을 쓰고 있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정호가 보험금 지급 내역서를 보여줬습니다. 강민지 씨가 사망하기 한 달 전에 5억짜리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수익자는 남편 김대수. 그럼 네, 김대수는 아내가 죽은 후 5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죠. 방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정호가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7년 전 박수진이라는 여성. 역시 결혼 후 1년 만에 사망. 사인은 가스 중독. 수익자인 남편 이준혁이 보험금 3억을 수령. 이준혁의 사진입니다. 사진 속 남자는 또 태연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연쇄살인마입니다. 정호의 말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모든 죽음이 사고사나 자연사로 처리됐습니다. 경찰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럼 제 딸은 어떻게 됩니까? 서진우 씨, 진정하세요.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요? 결혼식이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호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지능적입니다. 완벽하게 계획하고 실행하죠. 우리가 서두르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일단 서연 씨를 떼어 놓으세요. 최태연에게서 멀리.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딸은 이미 그의 아내였고 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온갖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최태연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어디 다녀오십니까? 그의 미소가 이제는 악마의 미소로 보였습니다. 그냥 산책하고. 산책이요? 이 늦은 시간에? 태연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장인어른 혹시 저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건 아니시죠?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을? 아니면 다행입니다. 저는 장인어른을 정말 존경하고 신뢰하거든요. 그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서연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녀와 뱃속의 아이. 정말 소중하니까요. 그것은 협박이었습니다. 명백한 협박. 그럼 들어가 보시죠. 서연이가 저녁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임신한 배를 안고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위험하다는 것을. 하지만 벗어날 수 없었던 겁니다. 과연 저는 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늦은 걸까요? 정호의 조사 결과를 알고 난 후 저는 매 순간이 악몽이었습니다. 제 딸이 연쇄살인마와 함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다음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발짝만 잘못 내디뎌도 딸이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아빠 오늘 웨딩드레스 피팅하러 가. 서연이가 밝게 말했지만 저는 그 미소 뒤에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얘기 좀 하자. 뭔데? 저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태연이 없는 걸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정말 행복하니? 딸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해? 서연아, 아빠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너 지금 두려운 거 아니야?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나 괜찮아. 태연이는 좋은 사람이야. 서연아. 아빠 제발. 더 이상 말 안 할래. 딸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손을 뻗었지만 딸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태연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서연이 없이 단둘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제가 큰 프로젝트를 성사시켜서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과 서연이 명의로 보험을 들어드리려고요. 다시 보험 얘기였습니다. 보험은 괜찮습니다. 아니요, 만약을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서연이 지금 임신 중이니까요. 정말 괜찮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태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장인어른.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를 믿지 못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럼 왜 제 호의를 거절하십니까? 혹시 저에 대해 뭔가 오해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이 남자는 눈치챘습니다. 제가 뭔가 알아보고 있다는 걸. 오해라니 무슨. 탐정 정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만나셨죠? 장인어른. 어떻게?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태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나 소름 끼쳤습니다. 장인어른, 저는 서연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장인어른도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를 방해하지 마세요. 서연이와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라도요.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만약 계속 저를 조사하신다면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히 협박을. 협박이 아닙니다. 충고입니다, 장인어른. 태연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아, 참고로 정호 씨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건을 맡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태연은 떠났습니다. 저는 즉시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더 걸었지만 똑같았죠. 결국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문에는 휴업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호 씨, 정호 씨.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식까지 열흘 남았습니다. 다음 날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상견례 안 하기로 했어. 뭐? 왜? 태연이가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 싫어한대. 그냥 조용히 우리끼리만 하자고. 서연아, 그거. 아빠, 나 지금 힘들어. 제발 태연이 뜻대로 해줘. 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결혼식까지 사흘 남았을 때 태연이 또 찾아왔습니다. 장인어른,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결혼식 후에 저희 신혼여행을 갈 겁니다. 한 달 정도요. 서연이가 임신 중인데 신혼여행을? 의사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 풀고 오라고 하더군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임신 7개월의 장거리 여행은 위험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제주도입니다. 조용한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제주도. 섬. 외딴 펜션. 제 머릿속에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안 됩니다. 왜죠? 서연이 몸이 안 좋습니다. 여행은 안 됩니다. 장인 어른께서 결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서연이는 제 아내입니다. 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 일에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폭발하면 딸이 더 위험해질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태연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장인어른. 그날 밤 저는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연아, 아빠를 믿어. 결혼식 날까지 조심해. 절대 혼자 태연이랑 있지 마.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아빠, 미안해. 너무 미안해.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울었습니다. 제 딸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왜 도망가지 않는 걸까요? 왜 계속 그 남자 곁에 있는 걸까요? 이틀 후 저는 우연히 서연이의 가방에서 편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서연에게. 만약 내가 도망가거나 결혼을 취소하면 내 아버지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 거야. 나는 지금까지 완벽하게 계획을 실행해 왔어. 너도 알고 있잖아.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순순히 따라줘. 그럼 아버지는 안전할 거야. 태연. 저는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래서였습니다. 딸이 도망가지 못한 이유가 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저는 서연이를 몰래 만났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경찰에 갈게. 안 돼. 아빠. 딸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태연이가 아빠를 죽일 거야. 진짜로. 그 사람. 이미 사람을 죽였어. 나도 알아, 아빠. 그럼 더더욱 경찰에. 증거가 없어. 경찰은 안 믿어줘. 그리고 태연이는 머리가 좋아. 만약 실패하면 아빠가 사고로 죽을 거야. 딸이 울먹였습니다. 아빠, 제발. 내일만 참아줘. 결혼식만 하면. 나한테 계획이 있어. 무슨 계획? 말 못해. 하지만 믿어줘, 아빠.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알았어. 아빠가 지켜줄게. 꼭. 그렇게 운명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말한 계획이 대체 뭘까? 그리고 정말 딸이 안전할 수 있을까? 새벽 3시 저는 정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십 번을 시도한 끝에 마침내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정호 씨, 저 서진우입니다. 서진우 씨, 죄송합니다. 저는 더 이상. 정호 씨, 제 딸이 위험합니다. 내일이 결혼식입니다. 도와주세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우 씨, 그 사람은 괴물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딸 사진을 보여줬어요. 제 딸 학교 학원 시간표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딸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정호도 저와 같은 처지였던 겁니다. 하지만 정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는 아직 있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고맙습니다, 정호 씨. 서진우 씨, 조심하세요. 그 사람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정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보험회사에 연락해 보세요. 최근에 서연 씨 명의로 큰 보험이 들어갔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서연이의 서류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생명보험증서. 보험금 10억. 수익자는 배우자 최태연. 가입일은 한 달 전. 서연이가 모르는 사이에 가입된 보험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보험 취소할 수 있습니까?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입 후 30일이 지나면 취소가 어렵습니다. 언제 30일이 됩니까? 내일입니다. 내일. 결혼식 날. 모든 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30일 후에는 보험을 취소할 수 없고 만약 서연이가 사망하면 태연은 10억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호가 보낸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해자 1 박수진 7년 전. 결혼 후 11개월 만에 가스 중독으로 사망. 사인 자살로 추정. 보험금 3억 수익자 남편 이준혁. 이준혁 현재 행방불명. 피해자 이강민지 3년 전. 결혼 후 6개월 만에 심장마비로 사망. 사인 선천적 심장질환 하지만 과거 건강검진 기록엔 이상 없음. 보험금 5억 수익자 남편 김대수. 김대수 현재 행방불명. 피해자 3. 윤지혜 5년 전. 약혼 후 3개월 만에 실종. 시신 미발견. 약혼자 정우진 행방불명. 그리고 모든 남자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준혁, 김대수, 정우진. 모두 최태연이었습니다. 다른 이름 같은 얼굴. 정호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진짜 정체는 알 수 없습니다. 최태연도 가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정컨대 10년 넘게 이런 짓을 해온 것 같습니다. 수법은 매우 치밀합니다. 1. 외로운 여성을 타깃으로 삼습니다. 2. 단기간에 임신시켜 결혼을 서두릅니다. 3. 큰 보험에 가입시킵니다. 4. 완벽한 사고를 만들어 살해합니다. 5. 보험금을 받고 새로운 신분으로 사라집니다. 서연 씨의 경우 지금까지와 패턴이 약간 다릅니다. 아버지가 있다는 점이죠. 아마도 서연 씨 사망 후 유산 상속까지 노리는 것 같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저는 자료를 프린트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접수 도와드릴까요? 신고하러 왔습니다. 연쇄살인마가 제 딸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저는 모든 자료를 책상에 쏟아냈습니다. 경찰관이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이건 다 다른 사건들인데요. 같은 사람입니다. 이름만 바꿔서. 증거가 있습니까?
이 사건들은 모두 사고사나 자연사로 종결됐습니다. 사진을 보세요. 같은 사람입니다.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조사하기 어렵습니다. 증거요? 제 딸이 내일 죽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자 다른 경찰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일단 진술을 받겠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저는 2시간 동안 진술했습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세요. 조사는 무슨? 내일이 결혼식입니다. 지금 당장 그 사람을 잡아야 합니다.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당장은 체포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럼 제 딸은 어떡합니까? 결혼식을 취소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위험합니다. 그 사람이. 선생님 진정하세요. 일단 저희가 조사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무력하게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장인어른 경찰서는 어떠셨습니까? 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떻게? 장인어른의 모든 행동을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 가신 것도요? 이 미친. 미쳤다고요? 아닙니다, 장인어른. 저는 매우 정상입니다. 다만 목표를 위해 효율적으로 움직일 뿐이죠. 서연이를 손대면. 손대요? 저는 서연이를 사랑합니다. 다만 그 사랑에 기한이 있을 뿐이죠. 이 악마 같은. 장인어른 내일 결혼식에 오세요.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만약 결혼식을 망치려 하시면. 태연이 잠시 멈췄습니다. 서연이가 아니라 장인어른이 먼저 사고를 당할 겁니다. 오늘 밤에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서연이었습니다. 아빠, 지금 어디야? 집으로 가는 중이야. 아빠, 내일 내가 말한 계획 믿어줘. 서연아, 대체 무슨 계획이야? 말 못해. 태연이가 전화 감시하고 있어. 하지만 내일 결혼식장에서 아빠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뭔데? 내가 쓰러지면 구급차를 불러줘. 그리고 부검을 요청해. 꼭. 부검? 서연아, 무슨 소리야? 더 이상 말 못해. 사랑해, 아빠. 정말, 정말 사랑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부검? 왜 부검을? 그리고 섬뜩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딸이 뭔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태연을 막으려는. 안 돼. 안 돼. 저는 달렸습니다. 서연이에게로. 하지만 딸의 전화는 꺼져 있었고 태연의 집 앞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현관 앞에서 보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결혼식 날입니다. 녹음 파일이야. 태연이가 나한테 한 말들. 협박 계획 과거 이야기. 다 들어있어. 서연아, 이걸 왜 이제? 지금까지 기회가 없었어. 태연이가 항상 감시했거든. 이것만 있으면 경찰이 움직일 거야. 저는 USB를 꼭 쥐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경찰에. 안 돼. 아직 안 돼. 왜? 태연이는 백업 플랜이 있어. 만약 지금 경찰이 오면 자기가 죽고 나도 죽인다고 했어. 폭탄 같은 거 준비했을지도 몰라.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어떡해? 아빠, 내 말 잘 들어. 결혼식이 끝나고 내가 쓰러질 거야. 뭐? 나 며칠 전부터 약을 먹고 있어. 심장을 약하게 만드는 약. 서연아, 너 미쳤어? 아빠,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태연이는 완벽한 사고를 만들려고 해. 하지만 내가 먼저 쓰러지면 그의 계획이 틀어져.
그래도 내 목숨을. 아빠 나 죽지 않아. 의사한테 상담받았어. 이 정도 용량이면 심장이 잠깐 약해지지만 치명적이진 않대. 하지만 응급실에는 가야 해. 딸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응급실에 가면 혈액 검사를 할 거야. 그럼 내가 먹은 약이 나오고 태연이가 나한테 먹인 다른 독극물도 나올 거야. 독극물? 응. 태연이가 지난 며칠간 내 음식에 조금씩 섞었어. 밀양이라 바로 죽진 않지만 축적되면 위험한 양이야. 그걸 증거로 잡는 거야. 하지만 위험해. 아빠 나 이미 독 먹었어. 지금이라도 병원 가서 해독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해. 그래서 결혼식 도중에 쓰러지는 게 최선이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왜 혼자 이런 결정을? 아빠를 지키려고. 태연이는 아빠를 노리고 있어. 내가 순순히 따르지 않으면 아빠를 먼저 죽일 거라고 했어. 서연아. 아빠 내가 쓰러지면 바로 119 불러. 그리고 USB를 경찰에 넘겨. 태연이가 도망가기 전에. 알았지? 서연아 다른 방법은? 없어. 이미 다 준비했어. 아빠 나 믿어줘. 우리 둘 다 살 수 있어.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부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곧 나갑니다.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사랑해. 내가 태어나서 아빠 딸이 된 게 정말 자랑스러워. 서연아. 자, 이제 가자. 내 인생 마지막 연기 보여줄게. 문이 열리고 우리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봤습니다. 최태연을. 신랑 대기실에서 나오는 그의 모습을. 그는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아기를. 오늘 정말 아름답네요, 서연 씨. 고마워요, 여보. 두 사람의 대화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정말 사랑하는 연인들처럼. 하지만 이것은 연기였습니다. 생존을 위한 연기. 장인 어른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태연이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장 같은 손이었습니다. 제 딸 부탁합니다. 제 목소리에 도끼가 묻어났습니다. 태연이 미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 목숨처럼 아끼겠습니다. 목숨처럼. 그 단어가 섬뜩했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신부 입장 음악이었습니다. 아빠 가자. 서연이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우리는 버진로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객들의 환호성, 카메라 플래시, 축하의 박수. 하지만 저에게 이 모든 것은 장례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저는 딸의 손을 느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아빠. 하지만 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미 약의 효과가 시작된 걸까요? 드디어 제단 앞에 도착했습니다. 태연이 환하게 웃으며 서연이를 맞이했습니다. 신부 아버지는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주례의 말에 저는 딸의 손을 놓아야 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빠. 사랑해. 나도 사랑한다, 딸. 저는 하객석으로 돌아왔습니다. 첫 줄에 앉아 딸을 바라봤습니다. 주례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하지만 저는 주례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딸만 보였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손으로 제단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태연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눈치챘지만 모른 척하는 걸까요? 신랑 신부는 이제 서약을 하시겠습니다. 태연이 먼저 서약을 했습니다. 저 최태연은 강서연을 아내로 맞이하며 그의 목소리는 완벽했습니다. 감정도 톤도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마치 수백 번 연습한 것처럼. 아니, 실제로 수백 번 해봤겠죠. 다른 여자들과.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죽음. 그 단어에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서연이 차례였습니다. 저 강서연은.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태연을 남편으로 맞이하며. 서연이가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날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고 존중하며.
딸의 얼굴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서연이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함께. 서연 씨? 태연이 서연이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당황함보다는 만족감이 스쳐갔습니다. 계획대로다. 그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서연이가 마지막 말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딸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서연아. 저는 달려갔습니다. 쾅. 서연이가 제단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순백의 드레스가 펼쳐지고 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하객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119. 누가 119 불러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누군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서연이의 눈이 가늘게 떠졌습니다. 아빠. USB. 경찰. 알았어. 힘내. 태연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정신 차려. 그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걱정하는 남편 그 자체였죠.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가 서연이의 맥을 짚는 손에서 미묘한 압력을 마치 확인하는 것처럼. 죽었나? 당신 비켜. 저는 태연을 밀쳤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서연이를 들것에 올렸습니다. 보호자 한 분만 동승 가능합니다. 제가 갑니다. 저와 태연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입니다. 태연이 주장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입니다. 남편이 우선입니다. 법적으로 배우자니까요. 구급대원이 태연 편을 들었습니다. 안 됩니다. 저도 타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공간이. 비켜. 저는 강제로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구급대원이 저지하려 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둘 다 타세요. 빨리. 결국 우리 둘 다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사이렌이 울렸고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이의 입술이 파래져 있었습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맥박 불규칙. 구급대원이 외쳤습니다. 서연아 버텨. 조금만. 태연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장인어른 서연이. 괜찮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연기라는 것을. 당신이 뭘 한 거죠? 제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무슨? 당신이 서연이한테 뭘 먹인 거냐고. 장인어른 무슨 말씀을. 이 살인마. 저는 태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진정하세요. 구급대원이 우리를 떼어 놓았습니다. 환자 상태가 위중합니다. 싸우지 마세요. 저는 태연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서 저는 마침내 봤습니다. 진짜 모습을. 차가운 감정 없는 살인자의 눈을. 그리고 그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구급대원이 듣지 못하게. 장인어른도 곧 사고를 당하실 겁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서연이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보호자는 밖에서 기다리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USB가 만져졌습니다. 이제 경찰에 연락해야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응급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USB를 꺼내려는 순간 장인어른 뭐 하십니까? 태연이 제 옆에 섰습니다. 저는 재빨리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요? 혹시 경찰에 연락하시려던 건 아니죠? 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제 그는 가면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상태가 이상합니다. 당연히 경찰에. 증거 있으세요? 뭐? 제가 뭘 했다는 증거요? 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미소였습니다. 서연이는 임신부입니다. 임신 중 스트레스로 쓰러질 수 있죠. 의사들도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혈액 검사를 하면 뭐가 나올까요? 제가 뭘 먹였다는 증거라도 있습니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치밀했습니다. 모든 걸 계산했습니다. 장인어른. 태연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건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위험하니까요. 하지만 그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만약 이상한 짓 하시면 병원에서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서연이나 장인어른에게요. 감히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태연이 물러서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 친구 하나가 지금 이 병원에 있습니다. 제 신호만 있으면. 그는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함부로 움직이면 딸이 위험합니다. 좋은 선택이십니다. 태연이 다시 웃음을 띠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 보호자 누구세요? 저희입니다. 저와 태연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환자 상태는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이상합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드디어 증거가 나온 걸까요? 어떻게 이상한데요? 태연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지만 저는 그의 손이 떨리는 걸 봤습니다. 환자 혈액에서 디곡신이 검출되었습니다. 디곡신이요? 심장약입니다. 하지만 환자는 심장 질환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약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투여한 게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됩니다. 게다가 용량이 상당합니다. 조금만 더 많았다면.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사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일단 환자 상태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섭취했는지. 분명 음식을 통해서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선생님 진정하세요. 일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혹시 환자가 실수로 약을 먹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임신 중이라 스트레스도 많고. 글쎄요.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환자가 깨어나면 물어보시죠. 제 아내는 심약을 먹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태연의 말에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자는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면회는 잠시 후에 가능합니다. 의사가 들어갔습니다. 저와 태연만 남았습니다. 장인어른. 태연이 웃었습니다. 디곡신이 나왔네요. 이상하죠? 저는 그런 약 먹인 적 없는데. 그럼 서연이가 스스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서연이의 계획을. 딸이 스스로 심장약을 먹었습니다. 독을 희석시키기 위해. 그리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 영리한 딸입니다. 태연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어요. 디곡신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먹였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서연이가 자해를 한 것처럼 보이죠. 이 미친. 미쳤다고요? 아닙니다. 이건 게임입니다, 장인어른. 체스 같은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제가 이기고 있습니다. 태연이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커피나 마시고 올게요. 장인어른도 드시죠. 긴장 풀고. 그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즉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환자분 보호자시죠? 네, 환자분이 깨어나셨습니다. 잠깐 면회 가능합니다. 저는 서연이의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서연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산소 마스크를 쓰고. 서연아. 아빠. 딸이 약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USB. 경찰한테. 알아. 지금 바로 할게. 아빠. 시간이 없어. 태연이. 뭔가 계획하고 있어. 괜찮아. 아빠가 지킬게.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넌 정말 용감해. 정말. 아빠. 아기는 괜찮아? 의사 말로는 아기는 무사하다고 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괜찮대. 우리 손주 건강하대. 다행이다. 서연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빨리 가. 경찰 불러. USB에 모든 게 다 있어. 태연이가 나한테 한 협박, 다른 여자들 얘기, 보험 얘기. 알았어. 저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휴대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 접수입니다. 살인 미수 사건입니다. 서울성 모병원 응급실로 와주세요. 네,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최태연의 정체, 과거 피해자들, 서연이의 상황. 알겠습니다.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찰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장인어른 누구랑 통화하셨습니까? 뒤에서 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태연이 커피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경찰입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오고 있습니다. 당신 체포하러. 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는 커피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럼 플랜 B로 가야겠네요. 플랜 B? 태연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주사기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칼륨 주사입니다. 정맥에 주입하면 즉시 심장마비가 옵니다. 완벽한 자연사죠. 설마. 네, 서연이에게 쓰려고 준비한 겁니다. 하지만 태연이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장인 어른이 방해하셨으니 순서를 바꿔야겠네요. 비켜.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태연이 달려들었습니다. 우리는 뒤엉켰습니다. 주사기를 빼앗으려는 저와 그것을 지키려는 태연. 이 악마 같은 놈. 악마? 저는 그냥 효율적일 뿐입니다. 태연이 제 팔을 비틀었습니다. 저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사기가 제 목을 향했습니다. 죽으세요, 장인어른. 당신도 방해꾼입니다. 바로 그 순간. 경찰이다. 손 들어. 복도 끝에서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태연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너무 빨리 오셨네요. 그는 주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손 들고 무릎 꿇어. 경찰들이 달려왔습니다. 태연을 제압했습니다. 최태연, 당신을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태연이 끌려가면서 저를 봤습니다. 장인어른, 게임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제게는 변호사가 있고 증거가 부족하면 풀려날 겁니다. 증거는 있습니다.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당신의 모든 범죄가 여기 있습니다. 태연의 얼굴이 처음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제 딸을 얕보지 마세요. 태연은 끌려갔습니다. 복도에 그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니,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과연 태연은 유죄를 선고받을까요?
USB의 증거만으로 충분할까요? 태연이 체포된 후 3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해독 치료를 받으며 서서히 회복하고 있었죠. 아빠, 경찰 조사는 어떻게 됐어? 침대에 누운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USB 덕분에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대. 내가 녹음한 파일들. 태연이가 과거 피해자들에 대해 자랑하듯 말한 것들, 너를 협박한 내용, 보험금 계획. 다 들어 있었어. 그럼 기소는? 검찰에서 살인 미수, 사기, 협박, 과거 살인 혐의까지 적용할 거래. 3건의 살인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했어. 서연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끝난 거야, 아빠? 응, 이제 끝났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그날 오후 저는 경찰서로 출두했습니다. 정식 조서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진우 씨, 앉으세요. 형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민석 형사였습니다. USB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총 47개의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따님이 몰래 녹음하신 것들이고요.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피의자 최태연, 본명으로 추정되는 이름은 아직 확인 중입니다만 그가 자신의 범행을 직접 시인하는 내용들입니다. 강 형사가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서연아, 너 정말 궁금하지 않아? 내가 어떻게 완벽한 범죄를 저지르는지. 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자신만만한 목소리. 민지는 심장마비였어. 디곡신을 3개월간 조금씩 먹였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 자연사로 처리됐지. 수진이는 가스 중독. 그건 쉬웠어. 밸브만 살짝 열어놓으면 되거든. 자살로 봤지 다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인간이. 더 있습니다. 강 형사가 다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너도 알겠지만 서연아, 너는 좀 특별해.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계획을 수정했어. 너를 먼저 죽이고 보험금을 받아. 그 다음에 내 아버지한테서 유산을 받는 거야. 내가 죽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상속자가 되니까. 물론 내 아버지도 오래 못 살겠지.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 괴물이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괴물.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됩니까? 충분합니다. 게다가 피해자들을 재조사한 결과 모두 사망 전에 큰 보험에 가입했고 수익자는 전부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모두 사라졌죠. 신원 확인은 됐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강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태연, 김대수, 이준혁, 정우진. 모두 도용된 신분입니다. 실제 그런 이름의 사람들은 10년 전에 사망했거나 실종됐어요. 그럼 진짜 신원은? DNA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에 매칭되는 게 없으면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범죄자 치고는 철저하네요. 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강 형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5년 전에 실종된 여성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윤지혜 씨. 그녀는 약혼 3개월 만에 실종됐고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태연의 짓입니까?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지혜 씨의 약혼자 정우진의 사진이 최태연과 일치합니다. 그럼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찾아낸 것만 4명이지만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 남자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앗아갔을까요? 재판은 언제쯤 시작됩니까? 빠르면 2개월 후입니다. 검찰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길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아빠, 지금 병원으로 와줄 수 있어? 왜? 무슨 일이야? 태연이 변호사가 면회를 요청했대.
나한테? 뭐? 절대 안 돼. 아빠 괜찮아. 경찰도 동석한대. 그리고 나 한번 보고 싶어. 그 사람 얼굴을. 서연아. 아빠 나 이제 무섭지 않아. 오히려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무너지는 걸 보고 싶어. 딸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사흘 후 서연이는 검찰청에서 피의자 대질 조사에 참석했습니다. 저도 함께 갔습니다.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연이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습니다. 면도도 안 하고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서연 씨 오랜만입니다. 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많이 고생했습니다. 서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그를 응시했습니다. 검사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피의자 최태연, 당신은 피해자 강서연 씨에게 디곡신과 비소를 투여했습니까? 아니요. 그럼 이 녹음 파일은 뭡니까? 검사가 USB에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서연아, 내 커피에 조금씩 넣고 있어. 비소를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농담이었습니다. 농담이요? 피해자의 혈액에서 실제로 비소가 검출됐는데요. 저는 모릅니다. 피의자는 과거 강민지 씨를 살해한 것을 자백했습니까? 자백한 적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또 다른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민지는 내가 죽였어. 완벽하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 그건 허구입니다. 소설 얘기를 한 겁니다. 태연이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설이요? 강민지 씨는 실제 인물이고 당신의 전 부인이었습니다. 김대수라는 이름으로요. 저는 김대수가 아닙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당신의 DNA와 김대수의 집에서 발견된 DNA가 일치합니다. 담배 꽁초에서 추출한 것이죠. 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준혁의 차량에서 발견된 지문과도 일치합니다. 저는 피의자는 10년간 최소 4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인정합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빚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사채의 2억을 빌렸습니다. 도박 빚이었죠. 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갚지 못하면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결혼하고 보험에 가입시키고. 그래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겁니까? 생존이었습니다. 저도 살아야 했으니까. 그럼 나머지는? 빚을 다 갚고도 계속한 이유는? 태연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하세요. 익숙해졌습니다. 그의 고백에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익숙해졌다고요? 네, 살인이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돈도 좋았습니다. 일하지 않고 몇 억씩 벌 수 있으니까요. 당신은 검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이가 일어났습니다. 변명은 그만하세요. 딸의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은 괴물입니다. 생존이고 뭐고 당신은 그냥 사람 죽이는 걸 즐긴 거예요. 서연 씨, 녹음 파일에 다 있어요. 당신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말했는지, 얼마나 즐기면서 계획했는지. 서연이가 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죠. 거짓말이었죠. 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해요.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죠. 네, 내 뱃속의 아이는? 이것도 계획이었어요.
대답하라고요. 네. 아이가 있으면 당신이 순순히 딸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정말 인간이 아니네요. 서연 씨. 저 사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서연이가 조사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딸을 따라 나가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태연을 마지막으로 한 번 봤습니다. 당신은 제 딸을 죽이려 했습니다. 용서는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평생 감옥에서 썩으세요. 저는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서연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다 끝났어, 서연아. 이제 다 끝났어. 2개월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일어서세요.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태연이 일어섰습니다. 제수복을 입은 그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피고인 최태연 본명 박민수. DNA 검사 결과 그의 진짜 이름이 밝혀졌습니다. 박민수. 30대 중반의 전과자였습니다. 피고인은 총 4건의 살인, 1건의 살인미수, 사기, 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10년간 계획적으로 여성들을 유인하여 결혼하고 고액의 보험에 가입시킨 후 살해했습니다. 철저히 계산된 범죄였습니다. 증거들이 제시되었습니다. USB의 녹음 파일, 피해자들의 보험 가입 내역, DNA 증거, 목격자 진술. 재판은 6개월간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고일이 왔습니다. 피고인 박민수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의 선고에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피고인은 10년간 4명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았고 1명을 살해하려 했습니다. 극히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죄입니다.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높습니다. 따라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합니다. 태연은 아니 박민수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와 서연이는 재판정을 나왔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끝난 거지? 응. 이제 끝이야.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였습니다. 아빠. 응? 나. 아기 나올 거야. 저는 딸을 봤습니다. 그 사람 아이인데. 괜찮겠어? 이 아이는 죄가 없어. 그리고 내 아이야.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있어. 서연이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가 도와줄게. 고마워. 아빠. 6개월 후 서연이는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할아버지 안아보세요. 저는 손녀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이름은 뭐로 지을 거야? 희망이요. 강희망. 좋은 이름이다. 아이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보았습니다. 어둠이 있었지만 빛도 있었습니다. 절망이 있었지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1년 후, 저는 서연이와 희망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꽃이요. 희망이가 꽃을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예쁘지? 네. 서연이는 이제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대학원에 복학해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상담사가 되려고 해. 상담사? 응. 나 같은 피해자들을 돕고 싶어. 학대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좋은 생각이다. 태연. 아니 박민수의 사형은 아직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상고심이 진행 중이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딸과 손녀와 함께하는 이 평화로운 시간. 아빠 고마워. 뭐가? 날 지켜줘서. 포기하지 않아서. 당연한 거지. 넌 내 딸이니까. 우리는 석양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사랑은 결국 이긴다는 것을. 아버지의 사랑이, 딸의 용기가, 진실의 힘이 결국 악을 이겼습니다. 이것이 저와 제 딸 서연이의 이야기입니다. 결혼식 날의 비극으로 시작했지만 희망으로 끝난 이야기.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실제로 결혼 사기와 보험금 살인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주변 사람이 이상한 관계에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경찰청 112 여성긴급전화 1366 법률구조공단 132번으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